예, 반갑습니다. 화학원 3단원 14번째 시간입니다. 서로 다른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결합을 이룬 공유 전자쌍은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즉 전자를 당기는 힘이 센 원자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한쪽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 전자쌍과 멀어진 쪽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면서 양쪽에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생기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극성 공유 결합 물질은 주변에 전기가 가해졌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물질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에 이산화탄소 분자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분자 역시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원자끼리의 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전기 음성도, 즉 전자를 당기는 힘은 산소가 강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탄소 원자의 전자쌍을 산소 쪽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예상에는 산소 쪽에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기가 생성되고 전자쌍을 뺏긴 탄소는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기가 생성되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전기를 가하면 이산화탄소는 이 전기에 반응을 해야 하나 실제로 이산화탄소는 전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여기 이산화탄소와 비슷하게 생긴 분자가 있습니다. 가운데 베릴륨이 있고 양쪽에 플루오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기 음성도, 즉 전자를 당기는 힘은 플루오린이 베릴륨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 양쪽에 있는 플루오린은 공유 전자쌍을 자신의 쪽으로 당기려고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쌍극자 모멘트라는 화살표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었죠. 쌍극자 모멘트란 극성의 정도를 화살표로 나타낸 것인데 이 물질의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해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전자쌍이 뺏기는 방향으로 쌍극자 모멘트를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물질이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극성 공유 결합을 가졌다 해서 과연 이 물질이 극성 분자일까요? 즉, 극성 공유 결합을 가졌다고 해서 이 물질이 전기에 반응을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여기 쌍극자 모멘트 방향을 보십시오. 베릴륨 입장에서 왼쪽으로 전자쌍을 당기는 힘과 오른쪽으로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합쳐지면 과연 전자쌍은 움직일까요? 그렇습니다. 마치 줄다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과 오른쪽으로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이 합쳐지면 어떤 힘도 없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물질은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는 있지만 쌍극자 모멘트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극성을 띠지 않는 무극성 분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쌍을 반대 방향으로 서로 잡아당기게 되면 전자쌍은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게 되면서 무극성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금방 봤던 물질의 쌍극자 모멘트를 여기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가운데에 베릴륨이 있고 양쪽에 플루오린이 있는데 이렇게 베릴륨으로부터 플루오린으로 이렇게 전자쌍이 잡아당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왼쪽 같은 힘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마치 줄다리기처럼 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면 전자쌍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즉 전기에 반응하지 않는 분자가 되는 것이죠. 자, BCl3에 해당하는 이 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음성도는 가운데 붕소보다 염소가 높습니다. 그래서 붕소 쪽에 있는 전자쌍은 이렇게 염소 쪽으로 세 방향으로 잡아당겨지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가운데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 세 방향으로 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면 이 가운데 있는 물건은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 경우 역시 전자쌍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먼 과거에 배웠던 힘의 합성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평행사변형법이라는 힘의 합성 방법을 이용하면 이 양쪽의 두 힘을 이런 식으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화살표의 힘을 합치면 이 방향의 화살표가 되고 마치
양쪽으로 힘을 잡아당기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서로 상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BCl3도 무극성 분자인 것입니다. 자, 하지만 물 분자는 어떨까요? H2O에 해당하는 물 분자는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세기 때문에 수소에 있는 전자쌍을 산소 자신의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게 됩니다. 아래 눈끈선에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죠. 자, 위쪽으로 향하는 이 두 가지 힘을 합치면 어떤 방향이 됩니까? 역시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힘을 표현해보면 바로 이렇게 위쪽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물 분자는 두 개의 쌍극자 모멘트가 합쳐지면 결국 위쪽 방향으로 전자쌍이 이동하는 쌍극자 모멘트를 나타낼 수가 있고, 이런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닌 경우 바로 극성 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물 분자 같은 경우는 산소 쪽에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산소의 아래쪽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면서 실제로 전기에 반응하는 극성 분자가 되는 것이죠. 자, 몇 가지 분자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NH3, 암모니아 같은 경우 질소가 세 방향에 있는 수소의 전자쌍을 다 끌어당기면서 결국 위쪽 방향으로 전자쌍이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 위쪽이 부분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아래쪽이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면서 극성 분자가 되죠. 자, 이번에는 CH4, 메테인입니다. CH4는 네 방향에 있는 수소에서 탄소 쪽으로 모두 전자쌍을 잡아당길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메테인 같은 경우 정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는 분자에서 쌍극자 모멘트가 똑같은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역시 이것도 힘이 모두 상쇄가 되어서 무극성 분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앞에서 말한 이산화탄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소 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하여서 전자쌍이 이동하여야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양쪽으로 서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무극성 분자가 되어버리죠. 결국 극성 공유 결합은 모두 가지고 있지만 이런 쌍극자 모멘트를 합쳐봤을 때 쌍극자 모멘트끼리 상쇄될 경우 무극성 분자이고 상쇄되지 않을 경우 극성 분자가 되는 것입니다.